자.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대회에서 풀코스 대회라면은 많은 분들이 겪는 사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라톤을 한 번이라도 뛰신다면은 공감해볼 만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러너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25km까지는 정말 컨디션도 완벽하고 바깥에 풍경도 잘 보이고 주변도 잘 둘러보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갔는데 25km 지점을 지나자마자 30km 지점 보급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은 열심히 뛰는데 다리가 뭔가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심박수는 제대로 올라가는데 팔이 흔들어도 뭐 하체가 따라오는 것 같지도 않고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 내가 이거 괜히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기분이 드는 거를 우리가 보통 사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라톤 후반부에 30에서 35km 지점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잘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게 됩니다. 속도는 신경도 못 쓰고요.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 있는 상태에 가깝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생존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료 없이 시속 12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력 주행으로 조금은 갈 수 있겠지만 금방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 몸도 운동을 할 때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 기반의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라톤처럼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에서는 글리코겐이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방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그때부터는 지방연소 체계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장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지방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은 천천히 비효율적으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석유를 내가 태우면서 자동차가 굴러가다가 이제 장작불을 태워야지만 천천히 타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점은 언제쯤 오냐면요. 90% 이상의 글리코겐이 고갈된 시점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뇌는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절약 모드로 돌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몸이 중추 피로 이론에 따라서 근육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명령을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점이 오면은 실제 몸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리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똑같은 힘으로 달리고 싶은데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신이 흐릿해지고 멍해집니다. 주변 소음이 막 지나치게 크게 들리거나 갑자기 막 작게 들리거나 왜 갑자기 멀리 막 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찾아왔던 게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뛰는데 이제 보통 음악이 잘 들리지 않는데 이때 이제 음악이 약간 먹먹해지는 소리가 나면서 내 호흡 소리가 귀에 되게 크게 다가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경우가 약간의 사점에 진입한 경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리적인 피로, 심리적인 혼란이 동시에 오게 됩니다. 심박수는 정상이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을 아무리 흔들어도 몸은 붕 뜨고 그 다음에 하체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전 예시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바닥이 뭔가 저도 이렇게 가끔 느끼는데 이게 푹푹 꺼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숨소리도 뭔가 예민해져서 더 잘 들리는 상태가 나고요. 그 다음에 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쿵쿵쿵쿵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현상도 강력한데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걸 접수했지?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이 시간에 나는 집에서 그냥 차라리 그냥 TV나 보면서 누워있으면
지키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밀려오게 됩니다. 결국 4점은 단순한 피로도를 넘어서 페이스 조절의 실패, 에너지 고갈, 그리고 멘탈의 붕괴를 종합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러너가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는요. 4점이 오는 건 알겠다. 그래서 25km 지점이 지나면은 30km 지점이 지나면은 점점점 내가 피곤해지는 건 알겠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혹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을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은 아쉽지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리코겐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우리가 4점을 어느 정도는 확률을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아예 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적게 오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훈련에서 할 수 있는 대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4점을 늦게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LSD 훈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긴 거리를 천천히 뛰게 되는 훈련입니다. 특히 30에서 35km 이상의 긴 달리기는 지방 대사 체계를 익히고 글리코겐의 의존을 줄이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슬로우, 그러니까 천천히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몸에서 이제 지방을 연소하는 능력을 탁월하게 늘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벽에 25km를 뛰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연휴기 때문에 25km를 뛰었는데 저는 파워제를 혹시 몰라서 챙겨가긴 했지만 제가 섭취하지 않고 이제 아는 분이 조금 배고파해서 드렸는데요. 결국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물론 이거를 늘리는 훈련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끌고 가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SD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리를 뛰는 연습도 되지만 결국에는 그 거리를 내가 적은 힘을 들여서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훈련에서 할 수 있는 대비에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 LSD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후반 가속주를 실시해 주는 것입니다. 점점점 강도를 올리는 건데요. 이게 뭐 빌드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초반은 천천히 시작해서 후반을 점점점 속도를 올리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4점이라고 하는 훈련은, 그러니까 4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5km 이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번 30km, 35km, 40km를 뛸 수는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회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강도를 높게 짧은 거리를 뛰거나 혹은 강도를 낮춰서 긴 거리를 뛰게 되는데요. 이거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게 저는 후반 가속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 내일 저는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운영하는 그 훈련에 가서도 후반 가속주 방식으로 저는 진행할 겁니다. 이것은요, 4점이 오는 시점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30km 이후에서 지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내일 30km를 저는 뛸 거거든요. 이 30km를 뛸 때 처음 페이스는 제 대회 페이스보다 1분 이상 느리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5km 지나고요. 그 다음에 10초 정도 올리고 다시 5km 지나면 다시 10초 올리고 다시 10초 올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25에서 30km 구간은 거의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25km부터 30km까지는 결국은 누구나 대회에 나가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회 페이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뛰면 그건 피로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느리게 뛰어서 점점 몸을 익숙해진 상태에서 피로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거리도 늘어나고 속도도 올라가니까요. 그 마지막 상태에서 대회 페이스를 띄워줌으로 해서 4점이 오는 거를 미리 겪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훈련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 마라톤에서도 조금은 힘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마지막에 물론 뭐 기록을 뭐 많이 줄이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충분히 이 속도로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생기게끔 만들어 준 훈련이 후반 가속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도 2월 달에 이걸 실시했었고요. 그때 영상도 남아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페이스 변형 훈련입니다. 이거는 변속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중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요. 혹은 중간에 페이스가 살짝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템포를 올렸다가 낮추는 패턴의 훈련을 반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때는 거리를 너무 짧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2km 혹은 1km 뭐 적당한 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km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km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빠르게,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느리게, 다시 살짝 빠르게, 다시 살짝 느리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회 페이스가 5분 페이스다, 500 페이스다 라고 하면은 4분 50초, 그 다음에 5분 10초가 아니라 5분 20초 정도로 페이스를 살짝 더 다운해서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왜 5분 10초가 아니라 5분 20초냐라고 하면요. 만약에 4분 50초, 5분 10초 이걸 반복할 수 있으면 평균 페이스가 500이잖아요. 5분 페이스잖아요. 사실 그거는 조금 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방점을 두는 것은 페이스 변형이고,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빠르게, 그리고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느리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보강 훈련을 통해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맨몸 스쿼트라든가 허벅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햄스트링 운동이라든가 종아리 등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근육이 많아지게 되면은 후반부에도 더 힘 있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붕괴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할 수 있는 훈련들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전에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강하게 하진 않지만, 첫 번째로 카보 로딩을 저는 강하게 하진 않지만 카보 로딩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점을 두는 거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탄수화물을 제한하진 않고, 그러니까 3일 정도 전부터 탄수화물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까지는 저는 약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보 로딩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분 및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거리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장거리 대회를 뛰게 되면은 당연히 땀을 통해서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을 조금 많이 섭취해 주고, 의도적으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섭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대회를 앞두고 마인드셋, 심리적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km 이후가 고비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거를 심리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남겼지만 풀코스는 10km일 때 진짜 여유가 있고요. 20km일 때 오늘 일 낼 것 같다 라는 정도의 강도로 가야지만 30km 이후에 내가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한번 30km 이후에는 힘들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네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요, 사점이 왔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물론 사점이 안 오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바로 전에서 얘기 드렸지만 사점이 왔다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걷더라도 리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멈춰서 서버리게 되면 다시 뛰는 흐름이 정말 힘듭니다.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훨씬 힘들다.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걷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점이 오기 전에 사실 실시했어야 하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4점이 왔다면 어떻게든지 에너지젤이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혈당이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혈당이 떨어진 상태라서 빠르게 당분을 추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젤과 함께 물 또는 이온 음료를 소량씩 자주 섭취해 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점이 왔을 때는 그래도 무조건 최대한 많이 에너지를 보급을 해줘라.
늦었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스의 재설정입니다. 30km 지점이 지나게 되면은 누구나 조금은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라도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얼마큼 뛰었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기보다는요. 이전 페이스는 머릿속에서 잊고 리셋하고 랩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심박수 기준으로 버틸 수 있는 속도까지 낮춰줍니다.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는 전략보다는 내 몸이 갈 수 있는 최선의 속도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오기와 객기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페이스를 재설정하고 지금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페이스를 고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 암시입니다. 괜찮아. 여기부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했어. 아까운 게 여기까지 뛴 게 아까워서 가야 돼. 이런 것들만으로도 뇌의 피로감이 인식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마인드셋,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 근지구력의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마인드셋, 그러니까 이런 자기 암시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것도 사실 있는 것처럼, 물론 이게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풀코스나 이런 걸 뛸 때 마지막에는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뛸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것들, 내가 여태까지 훈련을 가져왔던 것들, 물론 이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마스터즈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엘리우드 킵초게도 있는데요. 엘리우드 킵초게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런던 마라톤에서 이제 30km까지 같이, 물론 페이스 메이커를 따라서 갔긴 했지만 30km 이후부터 급격하게 페이스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성적으로 골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골인을 하고 나서 이제 킵초게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내 몸이 나와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훈련을 많이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고 정말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가져온 엘리트 선수조차도 4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4점이 덜 올 수도 있고요, 더 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치만 그랬을 때 적어도 늦게 오게끔 준비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저도 이번에 새만금 마라톤을 제가 뛸 때 처음에 몸이 정말 가벼웠고 내가 기록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 3분 25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보다도 훨씬 오버해서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그대로 제가 들어갔으면은 뭐 2시간 한 23분? 이 정도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근데 웃긴 얘기지만 제가 한 15km까지만 해도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4점을 너무 빨리 만났습니다. 20km가 되자마자 이제 3분 30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3분 33초 페이스, 2시간 29분 기록조차도 깨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회를 뛰고 나서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역시 오버페이스 하면은 과신하면은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자면요. 4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몸이 나에게 지금 이 방식대로는 너 더 못 가. 네 실력은 여기까지야.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때 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얘기하고 맞춰가고 그거에 맞는 최선의 페이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4점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점은 러너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점을 넘어서 꼭 이번 가을 마라톤에 좋은 기록 내시길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점이 안 오면 좋겠지만 4점이 안 올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30km 지점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JTBC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잠실 그 롯데타워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아마 30km를 근접하게 가고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절망, 그 좌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처음 마라톤에서는 30km 지점부터 12km가 남았잖아요. 그거를 역으로 카운트다운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12km면은 내가 대략 4분 페이스로 뛰면은 48분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km가 돼서는 44분. 10km가 돼서는 야 40분만 버티자. 이렇게 했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4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 그리고 안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준비 사항들 그리고 훈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LSD 절대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기록 내시길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